엄마, 이거 단순 위임장이야. 그냥 사인만 하면 돼. 도연이 서류를 밀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지훈이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형님, 이거 부동산 매매 서류 아닌가요? 정자는 충격으로 몸이 떨렸다. 뭐라고? 집을 판다고? 평생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도연이 당황하며 변명하다가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 맞아. 엄마 재산은 당연히 아들인 제 거잖아요. 정자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순간이었다.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진짜 이유를 깨달았을 때의 충격과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는 무료지만 채널에는 큰 사랑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김정자는 작은 부엌에서 혼자만의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배추김치 한 접시가 상 위에 놓여 있었죠. 정자는 밥솥 뚜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을 그릇에 담으면서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혼자구나. 정자는 중얼거리며 상을 거실로 옮겼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소리만 나올 뿐 정자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어요. 화면에는 젊은 연예인들이 떠들썩하게 웃고 있었지만 정자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정자는 상 앞에 앉으면서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액자들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에서는 새 교복을 입고 어깨를 꼿꼿이 세운 채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고, 수진이가 중학생일 때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도 있었죠. 그 옆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찍은 사진도 걸려 있었는데 젊은 정자와 남편 그리고 두 아이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정자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사진 속 아이들은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그들은 이제 정자를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어요. 특히 아들 도연이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뒤로는 더욱 바빠졌다며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핑계가 기다리고 있었죠. 접대가 있다거나 출장을 가야 한다거나 아이들 학원 상담이 있다거나 언제부턴가 정자는 아들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나마 딸 수진이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찾아와서 함께 밥을 먹곤 했습니다. 수진이가 오는 날이면 정자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해졌어요. 시장에 나가서 딸이 좋아하는 꽈리고추와 멸치를 사오고 정성스럽게 멸치볶음을 만들었죠.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정자가 만든 멸치볶음을 특히 좋아했거든요. 엄마 멸치볶음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자에게는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말이었어요. 수진이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만이 정자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수진이도 오지 않는 날이었어요. 남편 지훈이가 법무법인 일로 야근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했죠. 정자는 혼자서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지만 어쩐지 짠맛만 느껴졌어요.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자는 식사를 멈추고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도연이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에서는 정자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갔다며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정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출세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예쁜 며느리까지 맞이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수진이 결혼식 사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지훈의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훈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자에게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내 새끼들, 내가 이렇게 늙어 무슨 쓸모가 있나? 정자는 다시 한번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허탈감이 배어 있었어요.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자는 67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낸 지 벌써 5년이 되었어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정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주 찾아와서 정자를 위로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각자 바쁜 삶이 있다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가끔은 이렇게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청소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혼자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자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한 엄마는 아이가 넘어질까봐 뒤따라가면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고 다른 엄마는 그네를 밀어주며 아이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도연이와 수진이가 어렸을 때 정자도 저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온통 걱정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걱정조차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정자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식사를 마저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있었지만 정자의 마음속은 고요하기만 했어요. 뉴스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노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떠들고 있었지만 정자에게는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자는 그릇을 치우며 내일은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생각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혹시 내일은 도연이가 깜짝 찾아올까, 수진이가 손자들과 함께 올까 하는 기대를 품으면서 말이에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녁 정자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 소리와 함께 익숙한 발걸음이 들려오자 정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도연아, 왔구나. 정자는 서둘러 일어나며 반가워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이었거든요. 도연이 거실로 들어섰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의 구두까지 반들반들 닦여 있어서 한눈에 봐도 성공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가 기대했던 반가운 표정과는 달리 도연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도연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늦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회의만 4번 했네요. 정자는 얼른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고생했구나. 배고프지? 엄마가 얼른 뭐 해줄게. 도연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까? 아니에요, 먹고 왔어요. 도연은 손을 내저으며 정자가 부엌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엄마, 잠깐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정자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도연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거든요. 엄마.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혼자 지내시는 거 힘드시죠?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나 됐고
괜찮다. 엄마가 뭘 못해서? 정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스르르 올라왔어요. 도연은 소파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엄마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혼자 계시면 갑자기 어디 아프시거나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저도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못 오고. 정자는 도연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아들이 이런 말을 꺼내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정자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요양원이라니.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도연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거기 시설도 정말 좋아요. 제가 직접 알아봤는데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나오고 무엇보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정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요양원. 그곳은 정자에게 버려지는 곳, 가족들이 짐스러워서 보내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도연아. 정자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짐이니? 그런 게 아니라요. 도연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못 오잖아요. 수진이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고. 정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려왔어요. 결국은 자신이 짐이라는 뜻 아닌가요?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니.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오빠 차가 아래 있던데. 오빠도 와 있네요? 수진이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정자의 얼굴이 창백하고 도연은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수진을 보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잘 왔다. 나 지금 엄마한테 요양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요양원? 수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잖아. 우리가 매일 올 수도 없고. 도연은 태연하게 설명했지만 수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수진은 정자 옆에 앉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자는 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하는데 딸은 이렇게 걱정해주니. 오빠, 정말 심하시네요. 수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엄마는 사람이에요. 짐짝이 아니라고요. 야, 내가 언제 엄마를 짐짝이라고 했어? 도연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혼자 계시게 둘 수 있어? 만약에 집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우리가 더 자주 오면 되잖아요. 수진이 맞받아쳤어요. 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세요? 너는 애들 키우느라 바쁘잖아. 나도 회사 일로 정신없고. 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양원이 뭐 나쁜 곳이야? 요즘은 시설도 좋고 전문 관리도 받으실 수 있어. 정자는 두 남매가 자신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아들은 자신을 떠나보내려 하고 딸은 자신을 지키려 하고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요. 엄마. 수지는 정자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정자는 딸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들 말대로 요양원에 가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일까? 잠깐만.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생각해 볼게. 오늘은 그만 가거라.
도연은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그럼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수지는 도연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오빠,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정자에게 인사를 했어요. 엄마,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도연이 나간 뒤 수지는 정자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정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도연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그 사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자신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밥맛도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수진이 남편 지훈과 함께 정자의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고 손에는 큰 가방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현관문을 열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지훈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항상 정자에게 정중했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머, 지훈이까지. 무슨 일이야? 정자는 사위를 보며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인지 궁금했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수진이와 지훈이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해요. 뭐? 정자는 깜짝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너희들도 바쁜데 엄마까지 모시면. 지훈이 소파에 앉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형님 이야기 들었어요. 요양원 말씀하셨다면서요? 그 얘기 듣고 수진이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아세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도연이가 그러더구나. 엄마가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사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엄마가 이 나이에 혼자 살면서 애들한테 짐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는 우리한테 짐이 아니에요. 지훈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계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이건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정자는 지훈의 진심 어린 말투에 놀랐어요. 보통 사위들은 장모를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데 지훈은 오히려 간절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훈아, 늙은이 하나 더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는 변호사라서 일도 많고 바쁠 텐데. 그리고 너희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 정자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지훈이 정자의 걱정을 알아차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부모님이 둘 다 직장을 다니셔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벌써 10년 전인데 아직도 많이 그리워해요. 특히 집에 들어올 때마다 지훈아, 왔니? 하고 반겨주시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나요. 정자는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런 사연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 지훈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마치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신 것 같을 것 같아요. 누군가 집에서 기다려주시고 잘 다녀왔니? 하고 물어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수진도 어머니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 집에 방도 하나 비어 있어요. 원래 서재로 쓰려고 했는데 엄마가 오시면 그 방을 엄마 방으로 꾸며드릴게요. 햇살도 잘 들어오고 정말 좋은 방이에요. 정자는 두 사람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 그리고 혹시나 하는 걱정이 함께 들었거든요. 정말 괜찮겠니? 엄마가 가면 불편한 일도 많을 텐데.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기는요. 오히려 저희가 더 편해질 거예요. 수진이도 어머니가 계시면 든든할 거고, 저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때 지훈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정자가 앉아있던 의자 옆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정자는 깜짝 놀라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정자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저한테는 친정 어머니가 안 계세요. 제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정말 기뻤어요. 마치 어머니를 다시 얻은 것 같았거든요.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수진이와 결혼할 때 어머니가 이제 내 아들이야 하고 한 거 기억하세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진짜 어머니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정자도 그때를 기억했어요. 수진이 결혼식 날 지훈이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의 일 말이에요. 그때 지훈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어머니 없는 집은 집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정자는 지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 도연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사위 지훈은 이렇게 간절하게 모시려고 하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럼 일단 며칠만 가볼까?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아요. 수진이 기뻐하며 일어섰어요. 그럼 지금 당장 짐 챙기시죠. 지훈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건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무거운 건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정자는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족 사진들을 챙겼어요. 특히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과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은 꼭 가져가야 했거든요. 지훈은 정자가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하면 얼른 달려와서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가벼운 것만 드세요. 지훈의 세심한 배려에 정자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차에 짐을 실으면서 지훈이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저희 집은 어머니 집이기도 합니다. 정말 편하게 생각하세요. 남의 집에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어머니 집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자는 지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혈육인 아들보다 사위가 더 따뜻하게 대해주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의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지훈과 수진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지훈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정자의 방에 들러서 안부를 묻고 갔고 퇴근해서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수진도 평소보다 더 자주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도연이 갑자기 수진의 집에 나타났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어서 정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이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나야, 도연이.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문을 열어주자 도연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어요. 엄마, 여기 계시네요. 도연은 정자를 보더니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디 가신 줄 알았잖아요. 도연아. 정자는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수진이가 모셔간다고 해서. 아, 그래요? 도연은 수진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상의도 없이 엄마를 모셔오시고. 수진이 맞받아쳤어요. 상의요? 오빠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 때는 저한테 상의했나요? 그거랑 이거랑 다르잖아.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요양원은 엄마 안전을 위한 거였다고. 바로 그때 지훈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현관에서부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지훈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도연은 지훈을 보더니 더욱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지훈이 형이네요.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에는 예의는 있었지만 따뜻함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어딘가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훈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사라졌다니요? 지훈이 의아해했어요. 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도연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엄마가 여기 계시면 지훈이 형한테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자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지훈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계셔서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아, 그래요? 도연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엄마 나이가 계속 드시면 더 손이 많이 갈 텐데. 오빠, 수진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듣고 계시는데. 도연은 수진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잖아. 지훈이 정자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도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지훈이 형,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이 형한테 좋을 게 없어요.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지훈이는 장모까지 모시고 사내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도연이 더욱 거칠어졌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장모를 모시고 살아요? 다들 자기 생활하기도 바쁜데. 정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자신이 지훈에게 체면을 깎아먹이는 존재인 걸까요? 형님, 지훈이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고요? 도연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말은 쉽죠. 하지만 현실은 다를 거예요. 오빠, 정말 그만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는지 몰라요? 도연은 그제서야 정자를 바라봤어요. 정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주장을 계속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시는 것보다 차라리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않아요? 눈치요?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가 언제 눈치를 보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죠. 도연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떨까요? 몸이 더 불편해지시고 병원도 자주 다니게 되시고 그때도 지훈이 형이 이렇게 좋아할까요? 지훈이 정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언제까지고 어머니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정자는 지훈의 따뜻한 손길과 아들의 차가운 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한쪽은 친아들이고 다른 한쪽은 사위인데 이런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도연이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아무튼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훈이 형. 도연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할 일은 없을 거예요.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도연이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참, 그리고 엄마.
엄마가 여기 계시면 저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 회사 사람들이 알면 저는 뭐가 돼요? 수진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오빠, 정말 너무해요.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자는 두 남자의 극명한 태도 차이에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들은 자신을 체면 깎는 존재로 여기는데 사위는 자랑스러워한다니.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더 진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들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자신이 지훈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나중에 지훈도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연이 그날 저녁 화를 내고 간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지훈과 수진 앞에서도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밥도 적게 먹고 말도 별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훈과 수진은 정자의 변화를 눈치채고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려고 했지만 정자는 오히려 미안해했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자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도연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도연이 밝게 인사했어요. 수진이랑 지훈이 형은 어디 갔어요? 수진이는 아이들 학원 데리러 갔고 지훈이는 아직 회사에 있어. 정자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해했어요. 잘 됐네요. 엄마랑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이 생겼네요. 도연은 과일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지난번에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정자는 아들이 사과하는 모습에 조금 안심했어요. 괜찮다. 도연이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맞아요, 엄마. 도연이 정자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슨 부탁? 정자가 궁금해했어요.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은행에서 가져온 서류인데요. 정자는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지만 복잡한 글씨들이 빼곡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야? 아, 그냥 단순한 위임장이에요. 도연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엄마 통장 정리하는 거예요. 요즘 은행에서 계좌 관리를 까다롭게 해서 가족이 대신 처리하려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대요. 정자는 여전히 서류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통장 정리가 뭐야? 엄마 통장에 뭔 문제가 있어? 문제는 아니고요. 도연이 설명했어요. 엄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앞으로 은행 일을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요. 그러면 엄마가 굳이 은행까지 안 가셔도 되잖아요. 도연의 말이 그럴듯해서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런 거라면. 네, 맞아요. 그냥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도연이 펜을 건네며 말했어요. 간단한 거예요. 정자가 펜을 들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지훈이 형이 벌써 왔네요. 지훈이 거실로 들어오자 도연과 정자가 서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훈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지훈이 인사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별일 아니에요. 도연이 서류를 슬쩍 정자 쪽으로 밀며 말했어요. 엄마 은행 일 좀 정리하려고 했어요. 지훈은 정자 옆에 앉으며 서류를 흘끗 봤어요. 그런데 서류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보니 각종 법률 서류에 익숙했거든요. 어머니, 이게 무슨 서류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이가 은행 일 정리한다고 해서. 정자가 대답했어요. 지훈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위임장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였어요. 더 정확히는 정자의 집을 처분하는 서류였습니다.
형님,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거 부동산 매매 서류 아닌가요? 뭐? 정자가 깜짝 놀라며 서류를 다시 봤어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잠깐만요. 지훈이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지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형님, 이거 명백한 사기예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집을 팔아치우려는 서류잖아요. 정자는 충격을 받아 몸이 떨렸어요. 뭐라고? 집을 판다고? 도연이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지훈이 서류를 들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여기 분명히 매매 계약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매수인은 형님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정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도연아, 이게 정말이야? 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그래, 맞아. 엄마 집 팔려고 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뭐가 어떻다고요?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재산은 당연히 아들인 제 거잖아요. 도연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어요. 엄마가 요양원 가시면 집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놔둬봤자 관리만 힘들어지는데. 정자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도연은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형님, 정말 실망이에요. 지훈이 서류를 찢어버리며 말했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속여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뭐가 속이는 거야? 도연이 더욱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난 내 권리를 찾는 거야. 엄마는 이제 늙으셔서 집 관리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요양원에 보내서 집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군요. 지훈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정자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이유가 정말 안전 때문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던 거예요. 도연아,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정말. 엄마,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연이 변명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제 거 될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요? 지훈이 웃음기 없이 웃었어요. 어머니 동의도 없이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도연은 잠시 말이 막혔다가 다시 소리쳤어요. 내가 언제 가로챘다고 했어요? 난 정당한 상속자라고요. 상속자라고 해서 살아계신 어머니를 속일 권리는 없어요. 지훈이 맞받아쳤어요. 정자는 두 사람이 자신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였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돌아온 건 이런 배신이었다니. 너희들 그만해. 정자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내가 있는데 무슨 상속 타령이야. 도연과 지훈 모두 정자를 바라봤어요. 정자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단호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화를 내며 나간 뒤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정자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재산은 당연히 아들인 제 거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를 처음 꺼낸 날도 생각났습니다. 정말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평소에 안부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 말이에요. 정자는 일어나서 방 안을 서성거렸어요. 지훈과 수지는 자신이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지만 정자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특히 지훈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사위라니.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자는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도연이 나타나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어요. 꿈에서도 도연은 냉정했습니다. 엄마, 빨리 사인하세요. 시간 없어요. 꿈에서 깨어난 정자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자의 방 앞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밤에 잠은 좀 주무셨어요? 응, 괜찮다. 정자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지훈의 따뜻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수진이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눈도 퉁퉁 부었고 병원에라도 다녀오실까요?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지훈이 회사에 가기 전에 정자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어제 일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형님도 분명 후회하실 거예요.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정자는 지훈의 위로가 와닿지 않았어요. 아들의 배신이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게다가 지훈이 도연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여전히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훈이 출근하고 수진도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간 뒤 정자는 혼자 남겨졌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정자는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도연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5살 된 도연이가 정자의 품에 안겨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도연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라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정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을까요? 정자는 도연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히 도연이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어요. 대학교 등록금도 도연 것을 먼저 마련해줬고 수진이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결혼할 때도 도연에게는 집 한 채를 사줬지만 수진에게는 그저 축의금만 봉투에 넣어줬어요. 내가 도연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나? 정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라고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된 거였어요. 정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결혼 기념일에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었어요. 수진과 지훈,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지훈의 미소가 정말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반면에 지훈은 어떨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신을 정중하게 대해줬습니다. 수진과 결혼한 뒤에도 명절 때마다 빼먹지 않고 찾아왔고 늘 정자의 안부를 물었어요. 선물도 아들보다 더 자주 가져왔습니다. 특히 정자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기억해서 매번 사다 주었어요. 정자는 서랍에서 예전에 지훈이 써준 편지를 꺼냈어요. 수진과 결혼할 때 정자에게 써준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진이를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시 읽으니 그때의 지훈이 생각났어요. 결혼식 날 정자에게 큰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던 모습 말이에요. 그때 정자는 이런 사위를 둔 게 정말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도연은 어떨까요? 결혼 이후로 점점 정자에게서 멀어졌어요. 특히 회사에서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된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자가 혼자 있어도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와도 금세 일이 있다며 떠났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엄마, 돈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작 정자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었는데 말이에요. 정자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정자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해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요? 남편이 돌아가신 뒤 혼자 지내면서 더 빨리 늙은 것 같았어요. 그때 어제 도연이 한 말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엄마는 이제 늙으셔서 집 관리도 못하잖아요. 결국 도연에게 정자는 관리해야 할 짐일 뿐이었던 거예요. 반면 지우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우리 집이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정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건 사위였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점심때가 되어 수진이 돌아왔어요. 엄마, 식사하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하지만 정자는 식욕이 없었어요. 나는 괜찮다. 수진이만 먹어. 엄마, 어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수진이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오빠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착했거든요. 정자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도연이가 변했어. 예전에는 그래도 엄마 생각을 해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엄마,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이는 정말 엄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저한테 자주 그런다고요.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집이 진짜 집 같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다고도 해요. 정자는 수진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혈육인 아들보다 사위가 더 따뜻하다니. 오후에 정자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공원을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정성이구나. 정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날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사위였어. 그 순간 정자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평생 품고 있던 아들이 최고라는 생각, 혈육이 가장 소중하다는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책에서 돌아온 정자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서랍에서 도장과 함께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정자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어요. 정자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이제 확실히 정해졌거든요. 이틀 뒤 정자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도연이한테 연락해서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만나자고 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이야기야. 정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수진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오늘 저녁에 꼭 와달라고 하셨어요. 왜? 무슨 일인데? 도연의 목소리가 건성으로 들렸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만 하시고. 수진이 대답했어요. 아, 귀찮네. 오늘 회사 회식 있는데. 도연이 투덜거렸어요. 오빠 엄마가 정말 진지하셨어요. 꼭 와주세요. 수진이 간청했어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저녁 7시쯤 갈게요. 저녁 7시 도연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도연이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지훈도 회사에서 돌아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나요? 정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야. 도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가 마침내 요양원에 가기로 결정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엄마, 혹시 요양원 이야기세요?
도연이 기대를 담아 물었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야. 정자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유언장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깜짝 놀랐고 지우는 당황했으며 도연은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언장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도연아? 정자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이틀 전에 엄마를 속여서 집 문서에 사인 받으려고 했지?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 정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너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가져가려고 했어. 맞지? 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제 거 될 건데. 내 거? 정자가 웃음기 없이 웃었어요. 누가 내 거라고 했니? 엄마, 저는 아들이잖아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법적으로도 아들이 상속받는 게 당연하고. 법적으로? 정자가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이것도 법적으로 유효할 거야. 정자는 유언장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내 전 재산은 딸 수진과 사위 지훈에게 물려준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똑똑히 들어. 정자가 계속 읽었어요. 아들 도연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이유는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기 때문이다. 엄마. 도연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아들보다 사위를 택할 수 있어요? 정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쉬워. 넌 내 아들이지만 나를 버렸어. 하지만 지훈이는 날 끝까지 지켜줬거든. 지훈이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 정자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욱 고마운 거야.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날 진심으로 대해줬잖아. 도연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엄마의 친아들이라고요. 피가 섞인 사이라고요. 피? 정자가 도연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피가 그렇게 중요하니? 그 피 섞인 아들이 엄마를 속여서 집을 빼앗으려 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도연이 변명했어요. 엄마가 나이가 드시니까. 현실적? 정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살아계신 엄마 재산을 미리 챙기려고 한 거야?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 너무해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요? 도연은 수진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는 좋겠네. 결국 내가 다 가져가는구나. 나는 그런 걸 원한 적 없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지훈이 정자에게 간청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형님한테도 나눠주세요.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미 결정했어. 도연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저도 엄마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정자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를 위해서야? 집 문서를 속여서 빼앗는 게 나를 위해서야? 요양원은 엄마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거짓말 하지 마.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처음부터 집이 목적이었어. 나도 이제 바보가 아니야. 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정자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연아, 너는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아라. 엄마 재산 생각하지 말고. 이건 불공평해요. 도연이 소리쳤어요. 저는 친아들인데 왜 사위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해요? 불공평? 정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한 짓이 공평했니? 속여서 재산 빼앗으려 한 게 공평했어? 도연은 잠시 말이 막혔다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래도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정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내가 먼저 엄마를 버렸어. 요양원에 보내려 할 때, 집을 빼앗으려 할 때, 그때 넌 이미 엄마를 버린 거야.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며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도연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정말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도연아. 너는 이미 선택했잖아. 도연은 분노와 절망이 섞인 표정으로 유원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어요.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자는 도연이 나간 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해졌거든요. 도연이 화를 내며 나간 뒤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친아들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편할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낸 거였으니까요. 수진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힘드셨죠? 정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긴 하지만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을 끝냈으니까. 지훈이 정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 재산 때문에 모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알아, 지훈아. 정자가 사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욱 고마운 거야.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날 진심으로 대해줬잖아. 그런 마음을 어떻게 모르겠니?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저한테는 친어머니가 안 계세요. 제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진짜 어머니가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자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훈아, 너는 내게 아들보다 더 큰 아들이야. 정말 고마워.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지훈이 덕분에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지훈이가 아니었다면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 정자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엄마가 지훈이를 보면 마음이 든든해. 이런 사위를 둔 게 정말 복이야.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마음의 짐을 덜어낸 덕분이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자기야, 잘했어. 진짜 가족을 알아봤구나. 나도 지훈이 같은 사위가 있어서 마음이 놓여. 며칠 뒤 정자는 지훈이 준비한 작은 정원 의자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어요. 수진의 집 베란다에 만든 작은 정원이었는데 지훈이 정자를 위해 특별히 꾸며준 공간이었습니다. 화분에는 정자가 좋아하는 장미와 국화가 심어져 있었고 작은 벤치까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정말 좋으시죠? 지훈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침마다 이 정원에서 차 한 잔 드시면서 꽃 구경하시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 정말 좋다. 정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훈이가 이런 곳까지 만들어줄 줄 몰랐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니? 지훈이 수줍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신다고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정원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외로우실 때 이곳에서 마음을 달래시라고요. 정자는 지훈의 세심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아들 도연은 정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사위 지훈은 이런 것까지 챙겨주다니. 정말 하늘이 내린 복이었어요. 지훈아, 정자가 사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수진이가 복이 많아서 너 같은 남편을 만났어.
엄마도 너 같은 사위를 만나서 정말 복이야. 어머니, 복이 많은 건 저예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어머니 같은 분을 어머니로 모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어머니가 계셔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바로 그때 수진이 차를 들고 나왔어요. 엄마, 지훈이 차 드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둥글레 차예요. 고마워, 수진아. 정자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너희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정말 고마워. 수진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빠 소식은 아직 없으시죠? 혹시 연락이라도 왔나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응, 없어. 그런데 괜찮아. 도연이도 언젠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을 거야. 지금은 화가 나서 그러는 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거야. 엄마는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지훈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형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걱정해 주시고. 아니야. 정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아. 며칠 후 정자는 지훈과 함께 시장에 나갔어요. 지훈이 정자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정자를 보호하듯 감싸주었어요.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오늘은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 다 사드릴게요. 지훈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별로 없어. 그냥 나와서 구경하는 게 좋아. 정자가 대답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매일 시장에 나왔는데 요즘엔 이런 기회가 드물어서 새로워. 시장 아주머니들이 정자와 지훈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어머, 사위가 정말 효자네요. 어머니 모시고 시장까지 나오시고. 요즘 이런 사위 구하기 힘든데. 저 정도면 친아들보다 낫네요.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어요. 내 아들은 장 보러 같이 나가자고 하면 바쁘다고 하는데. 정말 복 받으셨어요. 사위 복이 터졌네요. 또 다른 아주머니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정자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정말 지훈은 아들보다 더 큰 아들이었거든요. 시장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이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법무법인 송년회가 있어요. 어머니도 함께 가실래요? 동료들이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해요. 내가? 정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가도 될까? 네, 저희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동료들한테 자랑하고 싶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이에요. 정자는 지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연은 자신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걸 부끄러워했는데 지훈은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 하다니.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훈아, 정말 괜찮겠니? 나이 든 사람이 가면 분위기 이상해지지 않을까? 정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어머니.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계신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동료들도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어 해요.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정자, 수진, 지훈, 그리고 두 손자까지. 작지만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정자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수진이 준비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큰 손자 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현우가 그림을 그렸구나.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정자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그림이에요. 현우가 그림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서툰 솜씨지만 정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옆에는 사랑하는 할머니라고 삐뚤빼뚤하게 써져 있었어요. 정자는 그림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현우야,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나? 네, 할머니가 제일 예뻐요.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작은 손자 지우도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좋아해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따뜻해요. 지훈이 정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어머니가 오신 뒤로 아이들이 더 밝아졌어요.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정자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도영과의 일로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으니까요. 밤이 되어 정자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지훈이와 수진이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 도연이 일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 혈육보다 소중한 건 진심이고 가족이 되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정자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고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지훈아, 넌 내게 아들보다 더 큰 아들이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가족의 정의가 새롭게 다시 쓰이는 순간 정자의 삶은 늦게나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사연일상이었습니다.